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오늘 플러스 2%대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RSI 지표상에서도 현재 38을 나타내고 있죠. 과매도 구간입니다. 자, 매도가 과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나 아직까지 신규로 접근하는 건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하락세를 지금 연출했던 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 우려감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중국에서 또 다른 보복 조치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로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과 SC의 소송은 이제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다가오는 4월 16일 리플도 SC의 항소에 대해서 교차 항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이 4월 16일이 리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이라도 충분히 SC와 리플과의 소송은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유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저희가 여러분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재밌게 수익을 어떻게 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옆에서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도 되시고 공부도 되시고 힘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발 앱스토어 애플이죠. 폭풍에 지금 애플이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중국 당국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그리고 정책 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좀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도 1%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과 인텔이 이어서 미국의 빅테크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 2기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 조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난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10% 부과한 이후에 중국에서도 맞불 관세와 함께 구글에 대한 이 반독점법 조사를 시작했듯이 향후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 따라서 애플에 대한 이 조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블룸버그에서는 이 애플이 중국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미국과 무역 갈등이 더욱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2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중국이 이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바로 2월 10일입니다.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일로 좀 잡은 것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바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 시 주석과 통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양국 정상이 소통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현재 트럼프도 굉장히 녹록지가 않고 중국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미국은 물가 상승이 계속 가져가 될 것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히 휘청이고 있죠. 지금 자국 경제에 대한 타격을 각각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다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2월 10일자까지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이 통화를 해서 이번에 불발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통화를 해서 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자, 이 합의가 되면은 우리 코인장은 다시 한번 악재 해소로 인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통화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는데도 이 합의가 불발이 되게 될 경우는 우리가 큰 하락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조금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만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전 강력한 이 지지선도 3,000원 구간을 깨지면서 충분히 2,000원까지도 우리가 하락 흐름을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규로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제가 개의치 않겠지만, 자, 우리 리플에 대해서는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는 건 우리가 안전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 리스크가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도 SC에서 출범을 했고 지금 소송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 설립, 그리고 SC의 관할권 정의, 암호화폐에 대한 일시적 구제 조치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결국 소송을 리플과 SC의 소송이 이제 곧 끝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최근 기사 내용 보시면 리플과의 소송 4월 16일 중대 분기점이다. 새로운 SC 위원장 임명 후 취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폴 레킨스라고 하는 새로운 SC 위원장은 자, 이전부터 리플과 SC의 소송, 이 고발을 처리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S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힌 것이죠. 자, 그래서 에킨스가 취임을 하는 순간 리플과 SC의 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기사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SC가 이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보인 태도 변화가 리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피에 따르면 SC는 최근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이전보다도 더 유화적인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자, 겐슬러 재임 시기까지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와 대비되는 움직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항소가 진행될 경우 SC가 소송을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고, 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소송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새로운 SC 위원장의 취임인데, 자, 3에서 4월 달 중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송도 뭐 사실상 이미 끝이 난 거나 다름이 없고, 또 이 SC의 소송의 취하나 합의 결정은 이제 위원회 투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헤스터 피어스 그리고 마크 우에다가 주요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자, 헤스터 피어스는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죠. 현재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수장을 맡고 있고, 또 마크 우에다는 현재 SC 임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의장이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에서도 암호화폐 소송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 그래서 폴 레킨스가 임명이 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리플과 SC의 소송을 지금 종료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은 이 4월 16일까지 항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고, 현재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C가 4월에서 5월 중 소송을 취하를 하거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 자, 이것은 새로운 SC 위원장 임명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착착착 잘 진행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임시 의장이 리플 소송과 같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 레킨스가 임명되기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 사실 이 SC의 그동안 관례를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통 이 투표로 결정이 되긴 하지만 이 SC 의장이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폴 레킨스가 이제 임명되기까지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제 폴 레킨스가 임명이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SC는 현재 마크 우에다를 필두로 해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까지 가세하면서 이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폴 레킨스가 임명이 되는 대로 이제 결정만 내려주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송은 사실 뭐 시장에서도 이미 그 끝이 난 것으로 좀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도 벌써 9개 운용사에서 리플의 ETF 신청을 계속 잇따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리플의 ETF가 승인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도 현재 1,400억 달러에 달하는데 1조 3달러, 거의 10배 가까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 들어서 그레스케일과 코인시어즈 등 총 4개 기업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총 9개 운용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이 블랙록 역시 리플의 ETF 경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죠. 그리고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피델리티까지도 이제 가세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의 ETF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비트코인 ETF 승인 후에 상승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ETF가 출시가 되기 전부터 약 기대감으로 100%나 급등을 했었고, 또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단기 조정을 한 이후에 또 추가 100%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한 달에 좀 오랫동안 흉보를 하다가 최근까지 다시 한번 100% 추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ETF 출시가 되고 나서는 추가 200%나 상승력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14배나 가벼운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변동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ETF가 이제 리플 ETF가 승인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현재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수장을 맡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옵션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리플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현재 이 SC에서 그동안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위원들보다 일을 진행하려는 위원들이 많아진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현물 상환 그리고 스테이킹 옵션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SLC의 구성은 우리 암호화폐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마크 우에다와 헤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고, 또 이 캐롤라인 크랜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이라서 반인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대1 상황이고, 또 여기에 폴 레킨스 새로운 위원장까지 가세하게 되면은 3대1, 그리고 또 한 명이 뭐 민주당 소속이 가세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3대2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이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스테이킹 옵션과 현물 상환 옵션을 추가 채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옵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현물 상환이라고 하는 건 기초 자산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서 ETF에 더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고, 자, 비용이나 세금, 유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발행사 모두 다 선호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 상징성이 큰 이제 코인이다 보니까 이 현물 상환이 빠진 채로 출시가 됐음에도 강력한 수요가 지금 따라 붙었는데,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현물 상환 옵션이 좀 빠진 채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지금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 출시 이후에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더리움도 서름을 좀 많이 당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SC의 내부 기준은 변하고 있는 만큼 변한 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현물 상환 스테이킹 옵션이 추가 채택이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고 수요 폭발로 인해서 가격 급등이 곧 일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리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스테이킹 옵션, 현물 상환 옵션도 충분히 채택이 되면서 ETF가 출시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서름을 당했었는데 리플은 그런 서름 없이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갖춰져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도 아직까지 뭐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현재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고 있으나 그 장기적인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흐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오히려 이런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신다라면 이런 조정 구간은 우리가 수량을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 여러분도 꼭 이 기회를 쟁취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 구간이나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죠. 안전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셔야 되고요.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만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거나 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항상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